저는 윤정희입니다. 22살 때 처음 결혼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죠.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빨리 손주 보게 해줘야지. 그때는 당연한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신혼 때부터 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임신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좋아했죠. 하지만 2달째에 유산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올 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참 아쉽니다. 2번째 임신은 3달을 버텼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조심조심 지냈어요. 그런데 또 유산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정희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3번째 유산 후에는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도 줄어들었죠.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 되셨어요. 여자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만드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여자로서 부족한 건가? 남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을 비웠어요. 학교 일이 바쁘다며 핑계를 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너희 둘이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우리 아들도 아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4년, 3번의 유산, 차가워진 남편, 그리고 이제 이혼 통보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아이 때문에 울지 않겠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여자로서 부족하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 혼자가 되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동네 제과점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반죽하고 빵을 굽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몇 년 후 작은 제과점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제 빵을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무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는 혼자여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과점을 연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35살이 된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쯤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건설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한다는 이정우라는 분이었죠. 40살 정도로 보였는데 늘 정중하게 인사하며 식빵 한 덩어리와 우유를 사가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빵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정우가 평소보다 늦게 와서 빵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식빵이 없어서. 그때 정우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대신 사장님이 추천하는 빵으로 주세요. 제 아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요. 아들이 있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몇 살인가요? 10살입니다. 좀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정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안쓰러움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정우가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민호라는 아이였는데 아버지 뒤에 숨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내성적이면서도 경계심이 강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인사드려. 정우가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만 까딱했어요. 그날부터 가끔 부자가 함께 왔습니다. 민호는 늘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려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곤 했죠. 정우는 아내를 일찍 여인 호랍이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낯선 여자에게 더 경계심을 갖는 것 같다고 했어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말하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민호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 말에서 정우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와 자주 이야기하게 됐어요. 현장 일이 힘들다는 얘기, 민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저도 제과점 운영하며 겪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죠.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시나요? 네, 혼자 살아요. 그때 정우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관심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저를 경계했어요. 아버지가 저와 이야기할 때마다 옆에서 팔을 잡아당기곤 했죠. 아빠 가자. 그럴 때마다 정우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부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정우의 든든함과 민호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정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라도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우와 저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민호 몰래 만났습니다. 정우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죠. 정희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일어서다니.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 상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6개월쯤 만난 후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호에게 말해야겠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그날 밤이 정말 길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며칠 후 정우가 혼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호가 많이 화를 냈어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왜 엄마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고, 엄마를 배신하는 거냐고 울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민호를 설득하려 노력했고, 저도 기다렸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정우가 강하게 밀어붙였죠. 민호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결혼식 날 민호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 민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 정우가 노크하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제가 해준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해준 것만 먹을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1살 아이에게 미움받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더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과점에 오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참 불쌍하다. 계모가 오니까.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니면 다르지.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미워한 적도 함부로 대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제가 계모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민호의 반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죠. 정우는 그런 민호를 혼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호야, 왜 이래? 정희 이모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잖아. 이모는 싫어.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우를 사랑했고 민호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과점에서 일할 때만큼은 평온했어요. 손님들의 아이들이 와서 빵을 고를 때 저는 늘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떤 빵이 좋을까? 이거 맛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할 줄 안다. 민호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민호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어머니신가요? 학교로 한번 나와주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정우는 현장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민호가 교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게 어색했어요. 민호가 친구와 싸웠어요. 꽤 심하대요. 알고 보니 반아이가 민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엄마 없잖아. 계모랑 사는 거지? 민호가 그 말에 화가 나서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민호야, 왜 그래 했어? 제가 물으니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민호가 예민해져 있어요. 가정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도 신경 써주세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 편에서 서보자. 선생님, 민호가 먼저 때린 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한 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담임 선생님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그건 아이들끼리 하는 말인데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라고 해서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계모니 친모니 상관없이 지금은 제가 민호 엄마예요. 그 순간 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민호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제 아들이 맞으니까요. 교무실을 나오는데 민호가 뒤따라왔어요. 둘이 걸어가는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 앞까지 왔을 때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가 처음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한 거였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그때 민호가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계속 그런 말 해요. 엄마 없다고. 민호야, 엄마 있어. 지금 내 옆에 있잖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말에 동의한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민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준 밥도 먹고 인사도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퇴근하니 민호가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엄마가 학교에서 날 도와줬어. 우리 엄마라는 말에 정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호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괜찮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민호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민호가 마음을 연 후 우리 가족에게 정말 행복한 시절이 찾아왔어요. 민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과점에 들러서 인사부터 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오늘 학교 어땠어?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우도 변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세 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까? 정우가 제안했을 때 민호가 손뼉을 쳤어요. 좋아요. 엄마도 같이 가죠? 진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민호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고, 저와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정희야, 고마워. 정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민호를 진짜 엄마처럼 사랑해줘서. 그때 민호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같이 사진 찍어요. 세 식구가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민호는 저와 정우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 놓았어요. 민호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야.
우리 엄마 예쁘지? 제과점 일도 더 즐거워졌어요. 민호가 방과 후에 와서 심부름을 도와주었거든요. 이모 크림빵 2개 주세요. 손님이 말하면 민호가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크림빵이 제일 맛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호가 제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우도 자주 제과점에 들러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기거나 진열장을 정리해 주었죠. 우리 아내가 최고의 제빵사예요. 정우가 손님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2년쯤 지났을까요?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키도 많이 컸어요. 성격도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호가 상장을 들고 와서 보여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 최고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우가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정우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 거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3일 후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민호가 저에게 매달리며 울었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민호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정우가 사랑한 아들을, 나도 사랑하게 된 아들을 혼자서라도 잘 키워야 한다. 정우가 떠난 후 저와 민호는 정말 의지하며 살았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컸지만 의젓하게 견뎌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14살이었는데도 어른스러웠어요. 제과점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우의 죽음이 민호에게 큰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민호야, 의대는 힘들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만큼 저도 노력할게요. 민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과점 수입으로는 의대 학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케이크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호가 걱정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을 벌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고3이 되었을 때 민호의 성적은 의대 진학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면담에서 말씀하셨죠. 민호 어머니,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 의대도 노려볼 만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수능날 아침,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민호야,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넌 이미 최고야. 민호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결과는 정말 좋았어요. 민호는 지방국립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은 날 민호가 울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해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해냈다. 정우의 영정 앞에서 합격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민호가 의대생이 됐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의 모습이에요. 대학교 4년 동안도 민호는 정말 성실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제과점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대 공부는 힘들었지만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 건강도 제가 챙길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내 생애 가장 큰 자랑이 바로 민호였습니다. 민호가 의대 4학년이 되었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서연이라는 아이였는데 대기업 임원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서연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 가슴이 설렜어요. 며칠 후 민호가 서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참 예쁘고 밝은 아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할 때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 민호가 평소에 엄마 자랑을 많이 해요. 정말 존경한다고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서연은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도 서연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서연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봤더니 서연이 힘들어하면서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가정 환경을 문제 삼으시네요.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하신 것까지 다 알아보셨어요.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어요. 또 시작이구나. 또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구나. 며칠 후 민호가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서연이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어땠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안이 약하다고 하시네요. 의사가 되어도 기반이 없으니까 장래가 불안하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집안 때문에 무시당한다니.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대릴 사위로 오라고 하셨어요.
대릴 사위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우리 민호를 뭘로 보는 거야? 정우가 목숨 걸고 사랑한 아들을,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을 그렇게 취급한다고.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서연이를 사랑하지만 서연이네 집 아들로 사는 건 싫어요. 그 말에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구나. 며칠 후 서연 어머니가 직접 제과점에 오셨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어머니시죠? 한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건방진 말투였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저희 서연이가 민호를 좋아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론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호가 의사가 된다고 해도 기반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밀어주면 훨씬 좋은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릴 사위로 와서 우리 성을 쓰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지. 우리를 무시하면서 당연한 듯 요구했지. 죄송하지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연 어머니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왜요? 민호에게 더 좋은 조건인데. 민호는 정우의 아들이에요. 죽은 아버지 성을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그런 고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집 성을 빌려올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우리 서연이도 생각해야죠.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서연 어머니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야, 잘 왔네.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민호가 서연 어머니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전 대릴 사위는 될 수 없어요. 왜? 너한테 손해될 건 없어. 저는 아버지 성을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두고 다른 집 아들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서연 어머니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서연이와 결혼은 포기해야겠네. 그건 서연이와 이야기해 봐야죠. 서연 어머니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민호야, 현실을 좀 봐. 너희 집안으로는 우리 서연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 말에 참을 수 없었어요. 사모님, 행복은 집안 배경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참 이상하네요. 그런 생각으로 사셨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는 거겠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민호가 제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 엄마를 모독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서연 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훌륭하게? 제과점에서 떡 하나 사면서 훈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서연 어머니가 나간 후 민호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괜찮아요. 전 엄마 자식이에요. 남의 집 아들로 살 수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서연 어머니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민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서연과도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도 힘들어해요.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민호를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서연이를 사랑해. 네, 정말 사랑해요. 그럼 포기하지 마. 진짜 사랑이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일주일 후 서연이 혼자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전 민호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서연이라는 아이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키려는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서연아, 쉽지 않을 거야. 부모님 화도 많이 받을 거고. 괜찮아요. 민호 오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서연을 보더니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오빠,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저도 한때 이런 사랑을 했었지. 정우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며칠 후 서연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회사 사장이라는 분답게 위압적이었습니다. 민호 어머니죠. 우리 서연이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래야 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호는 좋은 아이지만 우리 서연이와는 너무 격차가 커요. 또 시작이구나. 또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격차가 뭐가 있다는 거죠? 재산도, 집안 배경도, 인맥도 없잖아요. 서연이가 고생할 게 뻔해요. 민호는 의사가 될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오셨군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우리 집 대릴 사위 안 될 거야?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겠어요. 서연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서연이와 결혼은 포기해. 난 절대 허락 안 한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빠, 전 민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서연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집안을 생각 안 해? 가문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민호 오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빠는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연이가 저를 인정해 준다니. 결국 서연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의 갈등 끝에 서연 부모님이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서연이 너무 완고하게 버텨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우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마음속으로 정우에게 말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호야,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 인생이 완성됐어. 서연도 와서 절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호 오빠 잘 돌보겠어요. 서연아, 고마워. 우리 아들 사랑해줘서.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처음엔 상처뿐인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 민호의 거부감, 정우의 죽음까지. 힘든 일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민호를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피보다 중요한 건 선택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이에요. 내일부터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었어요.